오늘은 긴꼬리 뱅에돔 낚시를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금운도 썸바위에 내렸습니다. 이곳은 바위 자체가 굉장히 뾰족하게 이렇게 솟은 바위이기 때문에 썸바위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곳 같습니다. 이곳은 금운도 본섬과 썸바위 사이에 이렇게 좁은 골이 있습니다. 설물이 되면은 조류가 골로 타고 쫙 이렇게 뻗어나가는 조류가 형성이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은 설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때에 맞춰서 설물때 오후 낚시를 나와 봤는데요. 금운도 수온이 표층 수온은 한 20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고수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물속 바닥 수온은 굉장히 지금 저수온기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뱅에돔, 돌돔, 참돔, 모돈 이런 3대 어종이 아예 지금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하지만은 이곳은 또 수심도 한 15m 정도 나오고 물속에 또 여도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에 조류만 좀 이렇게 받쳐준다면은 긴꼬리 뱅에돔 얼굴은 보고 갈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치비를 꾸려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긴꼬리 뱅에돔 채비입니다. 낚싯대는 1호 낚싯대, 원줄은 2호, 목줄은 1.5호 목줄을 묶었고요. 그리고 지는 투제로지입니다. 투제로지에 수중지 G4 수중지를 하나를 물렸습니다. 그리고 도래, 뱅에돔 낚시에서는 보통 도래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 매듭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오늘은 투제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래로 바로 이렇게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뱅에돔 6호 바늘을 묶었고, 그리고 뽕돌은 지서리 뽕돌 하나를 물려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하기 전에 밑밥을 발 앞에 이렇게 한번 뿌려 보는데요. 모여드는 것은 자리돔, 그리고 뱅에돔, 또 물속에서 뭐가 희끗희끗 하는 것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자리돔 크기만한 뱅에돔입니다. 보니까 오늘 또 자부와의 전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와 녹동에서 출조를 한 낚시인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왔어.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분 좋은 첫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첫 뱅에돔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씨알이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아가미 태가 새카맣게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꼬리도 제비꼬리처럼 조금 날씬한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긴꼬리 뱅에돔이 올라옵니다. 오늘 긴꼬리 뱅에돔 밑밥은 크릴 석장에 파우더 한 봉을 섞었습니다. 미끼는 크릴 미끼를 사용합니다. 긴꼬리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빵가루 미끼만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크릴을 좀 섞어 줌으로써 긴꼬리 뱅에돔을 좀 집어를 좀 더 극대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크릴을 안 섞는 이유는 잡어가 모이기 때문에 크릴을 잘 안 섞습니다. 하지만은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잡어가 겁이 나서 크릴을 안 섞는 거는 조금 그렇지요. 그리고 또 크릴을 섞으면은 조금 또 빨리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뱅에돔을 빵가루만 섞어서 좀 이렇게 피어 올려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크릴이 녹으면서 좀 물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빨리 가라앉다 하는 또 그런 이유도 있기도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밑밥이 좀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줘야 뱅에돔이 입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깁니다. 그런데 크릴을 섞고 나면은 아무래도 내려가는 속도가 좀 따르면은 입질 받을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좀 짧아집니다. 그래도 긴꼬리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크릴을 섞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역시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자, 씨알은 크지는 않지만은 아가미에 까만 털을 두른 긴꼬리 뱅에돔이 시원하게 쭉 가져가는 긴꼬리 뱅에돔의 특징은 원줄을 쫙쫙 들어오고 가는 입질을 보여줍니다. 하는데 잡어 입질것이 타닥타닥 할 때 빗줄을 이렇게 삭삭삭삭 잡아 당길 때 그냥 들어가는 그런 좀 약은 입질을 보여줍니다. 이곳이 긴꼬리 뱅에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은 일단은 조류 소통이 좋은 곳입니다. 앞에 본선과 선바위 사이에 골이 있기 때문에 이 골을 따라서 조류가 밀물과 설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류 소통이 좋고, 그리고 또 수심이 다른 일반 뱅에돔 포인트보다는 좀 많이 깊습니다. 15m, 20m 나오는 좀 아주 좀 깊은 조류 소통이 좋고 수심이 좀 깊은 곳, 이런 곳이 긴꼬리 뱅에돔 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류와 그리고 수심이 긴꼬리 뱅에돔 낚시에 딱 적합한 그런 포인트이기도 한데, 씨알은 막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두 마리 나오고 난 뒤에는 지금 또 입질이 뚝 끊겨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조류가 지금 설물 때가 되면은 조류가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앞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품띠가 갯바위에서 지금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밥도 이렇게 쳐보면은 자리돔들이 새카맣게 모여있는 자리돔들이 조류가 앞으로 나가면은 같이 따라서 앞으로 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바람 쪽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당겨져 오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니까 입질도 뚝 끊겨 버립니다. 투제로질을 사용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원줄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줄 관리. 모든 낚시에서 원줄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던져놓고는 구부정하게 있던 원줄을 이렇게 좀 감아서 일자형으로 쫙 만들어주는 것을 원줄 관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투제로찌 같은 경우에는 원줄을 느슨하게 이렇게 해놓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입질이 들어왔을 때 시원한 입질이야 물고 쫙 들어가면은 그냥 원줄을 쫙 끌고 들어갑니다. 들고 가지만은 지금과 같이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낚시를 하다가도 시원한 입질을 보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밑밥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입질도 굉장히 약은 입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약은 입질을 보여줄 때나 아니면은 투제로질을 사용할 때는 항상 내 채비를 투척을 하고 난 뒤에 채비가 어느 정도 내려갈 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수심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그 원줄을 조금 느슨한 상태로 이렇게 풀어두야만 채비가 내려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렬을 시키고 자 이런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원줄을 살짝 들어서는 일자가 되도록 쫙 이렇게 좀 긴장감이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야만 입질이 들어오더라도 정확한 예신과 본신을 이렇게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뱅에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밑밥과 미끼의 동조, 이것을 동조를 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던지는 그 테크닉도 중요합니다. 테크닉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테크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밑밥 주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뱅에돔 낚시를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밑밥을 담아서 이렇게 날아가니까 아마 밑밥 주걱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은 막상 실전에서 조금 내가 먼 곳을 이렇게 내가 채비를 던져서 밑밥과의 동조를 시킬 때는 밑밥 주걱에 그 성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내 손에 딱 맞는 그런 주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주걱은 조금 비쌀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밑밥 주걱에 중간에 이런 텐션이라든지 휘어지는 이런 각이라든지, 그리고 또 손잡이라든지 또 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정투를 딱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잘 만들어진 그런 밑밥 주걱이 있습니다. 그런 주걱을 들고 내가 이렇게 딱 던져보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 뱅에돔 낚시를 처음 배우시고 좀 그리고 뱅에돔을 좀 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은 일단은 밑밥 주걱을 조금 괜찮은 자기 손에 맞는 그런 밑밥 주걱을 구입을 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류가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에서 골에서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조류가 발 앞에 있던 거품띠들이 지금 조류를 타고 계속 앞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류가 뻗어갈 때 고기가 들어오지 싶습니다. 긴꼬리 뱅에돔은 참돔 낚시와 비슷하게 조류 낚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류가 좀 이렇게 뻗어주는 그런 곳, 또 그런 시기에 입질을 잘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류가 앞으로 밀리던 조류가 드디어 서서히 자리를 잡으면서 앞으로 쭉쭉 뻗어갑니다. 낚시는 조류다 할 만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조류가 서서히 움직이자 거짓말처럼 입질이 들어옵니다. 역시 조류입니다. 조류가 움직이니까 뱅에돔도 아이고 앞에 감아붙자 나왔어. 참 뱅에돔이 아니고 돌돔이 벤치라고 불리우는 돌돔이 올라옵니다. 요즘 어느 바다에 가도 이런 벤치급이 많이 올라옵니다. 어떤 곳에 낚시를 하다 보면은 잡어가 벤치일 정도로 이렇게 심한 그런 곳도 있습니다. 자리를 밑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리가 앞으로 쭉 뻗어 나가는데 여기서 던지니까 채비가 계속해서 우측으로 이렇게 말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밑에 내려가서 낚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류의 방향을 보면서 포인트를 이동해 봅니다. 긴꼬리 뱅에돔은 참돔과 같은 회유성 어종이라 빠른 조류에서 잘 낚이고 원줄을 끌고 가는 시원한 입질에 많은 낚시인들이 긴꼬리 뱅에돔 낚시에 매료되지만 포인트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조류가 멋지게 뻗어갑니다. 뻗어가는데도 입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뽕돌을 하나를 더 물려봤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곳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긴꼬리 뱅에돔은 밑밥을 치면은 대부분 이렇게 부상을 해서 입질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과 같이 또 물속 징이 바다가 불안전할 때는 수면 가까이만 이렇게 노리다 보면은 또 실패할 확률도 있으니까 비뽕돌 하나를 조금 더 뱅에돔 채비로서는 무거운 뽕돌이지만은 깊은 곳을 좀 더 깊은 곳을 한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최선을 다해봅니다. 저는 오늘 투제로찌를 사용을 하면서 평소에 잘 사용을 하지 않던 뱅에돔 낚시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은 도래를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뱅에돔 낚시를 할 때 왜 도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직결 매듭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할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뱅에돔 낚시는 일본에서 근론조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수온이 좀 높고 그리고 밑밥을 치면 대부분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입질을 다 받아냅니다. 돌에도 무게가 있고 또 연결 부분에서 채비가 내려가면서 조금 꺾이는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래의 무게에 의한 목줄이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생겨날 겁니다. 뱅에돔이 표층에서 눈으로 보이는
끝까지 이렇게 피어 올라오면서 낚시를 할 때는 도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낚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뱅에돔이 중하층에서 이렇게 입질을 받을 때, 지금과 어떻게 보면은 막 같은 중하층에서 입질을 받아낸다 생각을 했을 때는 도래를 사용을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낚시에는 정도가 없기에 상황에 따라 채비를 변경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마리가 왔습니다. 씨알도 별로 안 큽니다. 씨알도 안 크지만은 뱅에돔 낚기 정말 힘듭니다. 차차차차차. 역시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긴꼬리 뱅에돔이 올라옵니다. 특히 금문도에 뱅에돔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 것은, 날이 밝기 한 1시간 전에, 그때는 긴꼬리 뱅에돔들이 갯바위 부근에 굉장히 큰 놈들이 많이 붙는 그런 물때입니다.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지금 우리가 낮에 뱅에돔 낚시를 하듯이 조금 먼 곳에다가 이렇게 밑밥을 투척을 하고 이렇게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는 긴꼬리, 대물 긴꼬리를 낚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금운도에 들어와서 내가 큰 씨알에 뱅에돔을 한번 낚아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바라입니다. 우리가 감성돔 그 밤낚시를 할 때도 바라풀 이렇게 노리죠. 그렇듯이 뱅에돔 역시 큰 놈들은, 긴꼬리 뱅에돔 큰 놈들은 아침 새벽에 어두울 때 동이 트기 전입니다. 좀 컴컴하게 이렇게 될 때는 발 앞에 바싹 붙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먼 곳까지 와서 그나마 좀 큰 씨알에 뱅에돔을 한 마리 낚아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낮에 하듯이 멀리 이렇게 밑밥을 치고 던져보니 낚기가 힘듭니다. 저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이 금운도에 오시는 분은 한번 속는다 셈 치고, 저한테 한번 속아보자 하는 셈 치고 발 앞에다가 밑밥을 치면서 바싹 붙여서 이렇게 낚시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또 자리돔이 밑밥을 던져도 피어오르지를 않았습니다. 피어오르지도 않다가 또 갑자기 밑밥을 던지니까 또 새카만 열을 이루듯이 확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뱅에돔도 이렇게 자리돔이 좀 이렇게 피어오를 때 같이 피어오르는 드디어 한 마리 왔습니다. 자리돔이 피어오르니까 뱅에돔도 같이 핍니다. 아이고, 오늘 씨알은 작지만은 전부가 일반 뱅에돔은 없고 긴꼬리 뱅에돔만 이렇게 올라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리돔이 피지 않을 때는 뱅에돔도 없다 하는 뭐 오늘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밑밥을 쳐도 이상하다, 왜 자리돔이 안 피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속에 무슨 변화가 있었겠지요. 근데 지금은 밑밥을 치면은 새카맣게 지금은 피어오릅니다. 피어오르니까 뱅에돔이 낚기가 올라옵니다. 참 바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뱅에돔이지만 잡어들이 움직이자 다시 입질을 보여줍니다. 열채를 갖다 댈 뱅에돔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이고, 발 앞에서 내기 차네. 으아, 아이고, 그나마 조금 괜찮다. 투제로 지는
입질을 보면서 입질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소리대입니다. 항상 원줄을 어느 정도 내려갔다 싶으면은 바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리대까지가 되도록이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바늘에 있는 미끼를 잡으든 뭐 뱅에돔이든 탁 건드리는 순간에 소리대 끝에서는 탁 하면서 입질이 전달이 됩니다. 조금 전에 탁 하면서 그것이 뭐 잡어였는지 뱅에돔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미끼가 없습니다. 포인트를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들물이 시작될 시간도 멀었는데 들물이 일찍 좀 시작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본선과 선바위 안에 골창 쪽으로 본류대가 쫙 형성이 되면서 말려 들어갑니다. 말려 들어가니까 자리돔들도 같이 따라서 우 들어가는데요. 포인트를 위로 다시 한번 옮겨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설물보다는 들물이 조류 힘이 강한 그런 물대인 것 같습니다. 조류가 멋지게 이 골을 타고 쫙 이렇게 뻗어갑니다. 이 골이 되다 보니 수심도 굉장히 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포인트를 옮긴 후 입질을 받았지만 올라오다 해초를 감아버렸습니다. 지금 한 마리가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면서 해초에 감아버렸습니다. 어이, 올라온다. 나왔다. 나왔어. 와, 그런데 이거 너무 높은데? 우와. 그렇게 막 큰 시야는 아니지만 역시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이 자리는 들물 때 다시 한번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들물 때는 제가 낚시를 안 해본 자리인데 들물 때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조류네요. 들물이 시작하니까 밑밥도 다 떨어져 가고 철수 시간도 다가오고 마음은 급하고 그렇습니다. 야, 정말 들물 때 조류 멋지네.